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개인 파산 절차, 특히 그 과정에서 이혼할 때 했던 재산 분할 합의가 어떻게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겁니다. 네, 저희가 받은 법률 자료를 보면서 특히 한쪽 배우자, 그러니까 A만 파산하고 B만 파산하지 않은 경우 이 과거의 화해 계약이 현재 파산 절차랑 얽히면서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파산 절차라는 게 사실 채권자들 권리 보호하고 또 채무자한테는 새 출발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양쪽 다 중요하죠. 그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참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이미 다 정리됐다고 생각했던 이혼 재산 문제가 갑자기 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법적으로나 또 실제 일 처리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네,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혼할 때 재산 나누는 걸로 서로 합의하는 거, 이걸 화해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왜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사자들은 이미 약속하고 끝낸 건데 말이죠. 그게 핵심은 역시 파산 관제인의 역할, 그리고 파산법 원칙 때문입니다. 파산 관제인이요? 네. 파산관제인은 파산한 A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모든 채권자한테 최대한 공평하게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채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니까. 근데 A하고 B 사이에 과거에 맺었던 그 화해계약 내용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A 재산을 좀 부당하게 줄여서 파산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몫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했다면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시각인 거죠. 사해 행위요? 네. 이럴 경우에 파산 관제인은 부인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B에게 넘어간 재산을 다시 A의 파산 재단으로 가져오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이혼 합의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네요.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합의 내용에 따라서요. 저희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A랑 B가 2013년에 이혼을 했고 시간이 꽤 흘러서 2019년에 A가 혼인 중에 얻었던 아파트를 B에게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네. 근데 바로 그 해에 A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A의 채권자가 파산관제인한테 그 아파트 넘긴 거 무효다. B한테서 다시 찾아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네, 딱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파산 관제인의 입증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요. 입증 책임이요? 네. 관제인이 B한테 아파트 소유권 넘어간 게 그냥 재산 분할 합의 이행이 아니라 이게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즉 사해 행위였다는 걸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증명을 해야 하거든요. 쉽지 않겠네요. 그러려면 이혼 시점에 부부 공동재산이 전체 얼마였고 또 그 재산 형성에 B가 실제로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혼하고 또 재산 넘긴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다면 어떨까요? 증거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관련 자료 확보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다시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파산관제인도 어렵겠지만 비배우자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소송이라니? 네네. 바로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파산하지 않은 배우자 B가 겪게 되는 공경이죠. 비의 곤경? B는 이미 오래전에 합의했거나 아니면 판결을 받아서 재산 관계가 다 명확히 정리됐다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근데 몇 년 지나서 느닷없이 파산 관제인한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B는 그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라. 이런 요구를 받게 되면 법적으로 정말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거죠. A가 파산한 거지 B가 잘못한 건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A의 파산에 직접 책임이 없는 B가 예상치 못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공평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보니 B의 상황이 정말 난감하네요. 특히 시간이 흘렀으면 아파트 가치도 변했을 텐데 만약에 돌려둬야 한다면 그 가치 평가는 또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문제겠네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바로 그 가치 평가의 어려움입니다. 가치 평가? 설령 법원에서 재산 이전이 좀 부적절했다. 그래서 B가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나도요.
대체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 기준 시점이 애매하다. 네, 재산을 실제로 넘겨받았던 그 2019년 시점 가치냐, 아니면 A의 파산 선고 시점이냐, 혹은 뭐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시점이냐.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기준 시점에 따라서 B가 물어내야 할 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서 이거 자체가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그럼 애초에 B가 받을 그러니까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의 기여라는 게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번째 문제인데요. 바로 기여도 산정의 문제입니다. 기여도. 실무적으로 이혼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B의 구체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객관적인 사료로 명확하게 딱 뽑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는 편의상 부부 재산을 기계적으로 그냥 절반, 2분의 1로 나누는 걸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그 이상을 가져갔다고 보이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아, 그냥 반반 기준으로? 네. 근데 이런 방식은 실제 기여도라든가 뭐 각자 원래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개별 사정이 다 다를 텐데요. 결국 파산관제인은 채권자 보호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B의 재산권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딜레마에 놓이게 되는 셈이죠. 결국 이게 수년 전 이혼 합의의 어떤 효력이나 안정성이라는 가치하고 또 현재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파산이랑 직접 관련 없었던 비배우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합의가 현재, 심지어 미래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혼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생한 전 배우자의 파산 절차에서 과거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었던 그 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은 과연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할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하고 또 이혼 당사자 간 합의의 구속력, 그리고 파산하지 않은 배우자의 예측 가능성, 이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